안녕하세요. 이번에 나온 갤럭시 워치 8 시리즈 관련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이 좀 달라졌나 싶은데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 요 테두리가 약간 미세하게 네모나게 됐고 그 안쪽에 동그란 화면을 넣어놨어요. 이전에는 요 테두리까지도 완전히 동그랬는데 모양을 좀 바꿨네요. 자, 디자인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수면부터 운동까지 극강의 착용감. 예, 확실히 테두리가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줄, 워치 스트랩 장착하는 것도 바로 이전에 나온 갤럭시 워치 울트라 24년에 나온 갤럭시 워치 울트라처럼 장착하는 게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실물은 또 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고, 가장 얇은 워치 시리즈 그래요. 다이내믹 러그 시스템 구절절 써있네요. 시그니처 쿠션 디자인, 러닝 코치 나와 함께 달려준다고? 요즘 러닝족이라고 하나요? 그 달리기 하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이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네요. 한낮의 햇빛에도 지지 않는 선명한 화면. 이번에 밝기도 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밝기가. 보자,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갤럭시 워치 시리즈의 그 뭐랄까 자부심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애플워치가 네모난데 갤럭시 워치는 계속 둥그런 화면 유지하면서 그런 갤럭시 워치만의 모양이 있는데, 애매하게 테두리는 네모나게 비슷하게 만드는 거, 이거 좀 저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화면이 둥그런데 옆에 테두리를 굳이 왜 크게 키우냐고요. 네모나게. 이거는 여백 안에 물론 뭔가가 들어가 있어서 빈 공간은 아니겠지만 뭔가 이상한 건 맞지 않나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워치 자체를 네모나게 만들어서 화면 보기 좋게 하든가요. 확실히 이상해요. 실버, 그라파이트 두 가지 색상이랑 40과 44mm 두 가지 크기. 이전에 이렇게 두꺼운 두께였는데 내리다 보면 얇아지죠? 보니까 이전에 이만큼 두꺼웠던 거를 옆 테두리를 네모나게 약간 미세한 느낌으로 키우면서 얇게 만들었나 보네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었나 보네요. 그래요. 역대 가장 얇아졌다. 근데 옆에 테두리가 커지면 그놈이 그놈 아닌가 싶어요. 워치 7보다 11%더 얇아졌대요. 손목에 착 붙는 편안한 착용감. 다이내믹 러그 시스템. 요 부분 살짝 떠 있어서 여기가 땀 배출도 되고 약간 바람도 통하고 좋거든요. 뭐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아요. 3나노 프로세서. 요게 전작 워치 7과 워치 울트라에 들어갔던 W1000인가? 그 프로세서 똑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니트의 최대 밝기. 그래요. 근데 기존에 2000인가 2600인가 그 정도도 밝기 충분하거든요. 실버 그라파이트. 실버 그라파이트. 그라파이트가 좀 무난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흰색은 때 타니까, 땀 흘리고 때가 많이 타니까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40mm나 44mm나 색상을 둘 다 통일했나봐요. 전작인 워치 7은 40mm는 또 무슨 색상, 44mm는 또 무슨 색상 서로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단순히 화면 크기만 다른 건데 색상을 다르게 하니까 되게 짜증이 났거든요. 그러면 선택하기가 되게 불편하다고요. 당연히 색상은 똑같이 하고 화면 크기만 다르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번에는 그나마 잘 했네요. 이렇게 밴드 밴드 관련해서는 저는 정품 밴드가 좋다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품질 자체는 좋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다 그냥 알리 거 쓰고요. 밴드 다 알리 거 쓰고, 너무 비싸요. 알리에서 한 3,000원이면 사는 밴드를 정품 밴드는 6만원, 정가는 9만원 막 이러니까 너무 심하죠. AI가 선사하는 맞춤형 수면 케어. 숙면 타이밍이 답이다. 그래요. 숙면 관련 기능 뭐 이런 거 넘어가죠. 넘어가.
기존 수면 관련 측정과 뭐 안내 이런 건 원래도 됐어요. 그리고 에너지 점수 이것도 진작이 됐고요. 수면 인사이트 이것도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수면 코칭 역시 이미 있었던 거고요. 나만의 페이스, 나를 위한 레이스. 라임을 맞췄어? 자, 나만의 러닝 코치와 함께 레벨업. 러닝 코치가 있다는 건 좋은 거긴 하죠. 근데 저는 달리기는 안 한 사람이라 넘어가죠. 예. 여기 화면도 우리말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심박수 그래요. 그 다음에 일일 활동 이것도 있던 거고, 운동 트래킹 뭐 다 있던 거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보여주기가 쉽진 않은데, 혈관 스트레스 요게 지금 실험실 기능으로 제 24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와 S24 울트라에도 삼성 헬스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정식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고, 원UI 8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워치 7이나 워치 이전 울트라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요 혈관 스트레스 기능 측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센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소프트웨어로 뭐 어떻게 하는 거라, 기존 24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와 워치 7 시리즈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사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고, 항산화 지수.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한 혈관 스트레스랑 똑같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워치 7과 워치 울트라에서도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센서가 들어간 건 아니고, 기존에 들어있던 센서는 그대로 쓰고 새로운 걸 추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기능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전작에도 업데이트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치 7과 워치 울트라까지는 확실히 업데이트가 될 거로 예상을 해요. 워치 6를 포함한 그 전작은 아마 안 될 수 있어요. 최종 당화 산물 측정 요거는 제가 이미 쓰고 있고, 음식 기록, 그 다음에 체성분, 약, 복약 알림 넘어가고, 마음 챙김 요거 있긴 한데 저는 뭐 굳이 쓰진 않습니다. 넘어가고, 기분 기록 넘어가고, 호흡 운동, 스트레스 넘어가고요. 퀵. 음성 비서, 구글 제미나이 바로 사용 가능하다. 오케이. 원UI 8 워치 요거 업데이트 되면서 제미나이 쓸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작도 그래요. 심지어 워치에도 나우바를 넣어준대요. 이 작은 화면인데 여기 작게 보이죠? 여기 작게 나우바 이런 거 넣어준다고 하고, 원하는 분위기로 전환하는 거 좋죠. 근데 다 좋은데 가격이 문제예요. 너무 비싸다고요. 스포츠 밴드, 패브릭 밴드, 하이브리드, 에슬레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웬만큼 본 것 같고, 비교하기를 볼까요? 바로 비교하기가 나오네요. 워치 8, 워치 7, 그 다음에 워치 8 클래식, 아니 워치 6를 볼까요? 이건 기본 워치 시리즈니까 이렇게 보고, 메인 스토리지가 32기가, 용량이 최대 밝기가 3000니트 그래요. 방수 방지는 IP68, 배터리는 전작보다 좀 늘어났고, 스트레스 높음 알림, 러닝 코치, 그리고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줄 것 같은데, 이걸 확답을 안 해주니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워치 8 클래식을 봅시다. 제가 이전에 워치 4 클래식, 워치 6 클래식 쓰면서 상당히 요 물리 베젤 돌리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디자인 자체는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실물을 좀 봐야겠어요. 이렇게만 봐선 잘 모르겠고요. 그래, 클래식의 가치 좋긴 하지. 근데 왜 네모나게 만들었냐고. 이거 말이 되게 웃긴 게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클래식의 가치라면서 디자인을 바꿔버렸어요. 원형에서 완전 원형에서 테두리가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변했잖아요. 그 디자인의 가치가 변했잖아요. 상징적인 베젤과 이번에 새로 들어간 퀵 버튼, 울트라 먼저 들어갔죠. 울트라에 먼저 들어갔고, 이거 쓸만하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하니까 이제 클래식에도 넣어버렸고요. 자, 쭉 둘러봅시다. 차원이 다른 혁신, 워치잇 클래식. 예전에는 물리 베젤링이 요 앞면에서도 좀 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옆면으로만 돌아가네요. 요거는 좀 더 봐야겠고 실물을 확실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 더욱 강력해진이라는데 전작인 워치 7이랑 동일한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근데 뭘 더 강력해져요? 혹시 워치 니네도 워치 4랑 막 비교하고 그럴 건가? 플립이랑 폴드처럼? 구글 제미나이 탑재해서 나오고 AI 헬스 코치 요런 화면은 우리나라 현지화 해서 한글로 표기를 안 한다는 게 조금 성가시긴 하네요. 우리나라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는 우리나라 사이트인데 영어로만 써놨죠. 이런 좀 세심한 배려, 꼼꼼함 좀 아쉽습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운 디자인이래요. 물론 이 디자인이 원래부터 이랬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는데 아니 갑자기 디자인 확 바꿔놓고 시대를 초월하다니. 갤럭시 워치 클래식의 상징 회전 베젤이 돌아왔습니다. 예, 옆면만 돌아가죠. 이전엔 요 위까지 돌아갔거든요. 요 위.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돌아갔는데 이젠 아예 옆면만 돌아가는 걸로 바뀌었네요. 하긴 여기가 돌아갈 필요는 없죠. 여기는 쿠션 디자인 속에 담긴 파워풀한 성능.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 테두리를 크게 미세하게 네모나게 만들면서 두께를 얇게 만들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야간용 화면인가? 괜찮긴 하네요. 퀵 버튼이 선사하는 프리미엄. 버튼이 그래요. 3개 정도는 있는 게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요. 퀵 버튼이 저는 자전거 많이 타면서 쓰는데 확실히 정말 좋아요. 눌러서 들어가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퀵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시작되니까 너무 좋아요. 퀵 버튼은 확실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룩에 조화롭게 컬러마저 클래식, 블랙 앤 화이트 두 가지 컬러. 근데 흰색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흰색 때 탄다고요. 그러니까 요 시계 테두리 이 부분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끈 부분? 끈까지 흰색인 거? 글쎄요. 밴드, 하이브리드 밴드 딱히 관심이 없고 스포츠 밴드 뭐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넘어가고 선명한 화면 3000니트 밝기 그 다음에 스토리지 이 전자까지는 32기가 용량이었는데 64로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워치에 그렇게 뭔가 앱을 설치를 많이 할 게 있는지 혹은 저장할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음악을 들어도 뭐 블루투스나 LTE로 연결해서 뭐 유튜브로 들을 수는 있겠죠. 유튜브 뮤직 같은 걸로. 그러니까 다운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대체 용량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AI 관련 기능 때문에 억지로 용량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마음껏 저장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워치 4, 5, 6 그리고 워치 울트라까지 쓰면서 뭔가를 따로 저장해 본 적이 없어요. 워치에. 물론 용량이 크면 뭐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요. 어딘가 쓸모 있겠죠.
손목, 원하는 모든 것 손목 위에 AI. 구글 제미나이 기본 탑재로 들어가고, 헬스 코치, 뭐 기존에도 있던 거니까 넘어가고, 에너지 점수 역시 기존에 있던 거 넘어가고, 워치가 알려주는 취침 타이밍, 취침. 그래요. 여기 화면 보면 여기는 한글로 잘 나오지 않아요. 잘만 나오죠? 근데 저 위에 아까 잠깐 영어로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우리말로, 한글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화면. 수면 트래킹, 원래 있던 기능이고, 수면 코칭, 역시 그렇고요. 피트니스, 운동 관련 측정 기능, 페이스메이커, 요게 러닝 코치,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맞춤형 심박수, 심박수, 그래요. 일일 활동, 운동 트래킹, 어쩌고저쩌고. 혈관 스트레스. 자, 혈관 스트레스. 그래요. 쭉쭉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항산화 지수. 엄지를 저렇게 대가지고 측정하는 거고, 보고 넘어가고 스트레스 관리, 호흡 운동, 약 복용, 체성분, 당화 산물 지수,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원 UI 8 워치 디자인, 밴드, 하이브리드, 스포츠, 패브릭, S레저 이렇게 네 가지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충전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이 없나 보네요. 충전 관련해서 충전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졌다면 여기에 홍보를 할 만하잖아요. 근데 설명이 단 하나도 없다? 그건 좋아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닌가. 충전도 조금 좋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워치 8 클래식, 워치 6 클래식, 워치 4 클래식. 정말 예전이죠. 화면은 다 46mm, 결국은 46mm예요. 실버나 블랙. 실버 정도가 무난한 것 같은데, 예, 워치 6 클래식도 실버죠. 워치 8 클래식은 왜 화이트, 갑자기 화이트? 흰색을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래요. 소재는 다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GPS는 조금 좋아졌고, 이게 워치 울트라랑 똑같이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 많이 늘어났고, 용량, 밝기 많이 좋아졌고, 내구성은 IP68로 똑같고, 배터리 뭐 거의 차이 없네요. 워치 울트라는 590mAh로 제일 크고, 워치 클래식도 기기가 상당히 큰 편인데, 배터리 용량을 안 늘려주네요. 그러니까 울트라랑 배터리 용량이 똑같으면 울트라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클래식도 나름 진짜 팬이 많아요. 그 물리 베젤링이 있는 워치 클래식에 팬이 정말 많은데 왜 배터리를 이렇게 짜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치 8 클래식도 배터리가 590mAh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보자. 배터리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아쉬운 것도 있고 충전 속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스펙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배터리 들어와도 충전 몇 와트로 충전이 되는지, 충전 시간, 속도 얼마인지 전혀 설명이 없죠. 넘어가죠 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워치 울트라 2025년형 워치 울트라 보겠습니다. 자, 보자. 외관은 기존 워치 울트라랑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성능이 조금은 좋아졌겠죠? 미세하게. 근데 워치 울트라 2가 아닌 그냥 워치 울트라고 2025년형 갤럭시 AI 뭐 이것저것 넘어가고 티타늄 바디 그래요. 멋있긴 합니다. (100m) 방수가 된다고 하고 오래 지속되는 배터리. 그래, 이 배터리를, 이 좋은 배터리를 워치 클래식에도 넣어줬어야지. 참나.
극한에 도전하는 역대 최강의 갤럭시 워치. 24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가 50m 방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5년에 나온 이번에 나온 워치 울트라는 100m 방수. 자세한 거는 이따가 비교하기로 한번 볼게요. 쿠션 디자인 그래요. 넘어가고 티타늄 색상 새로운 시대 그래요. 기존 세 가지 요 그레이 이게 그레이고 실버 화이트 세 가지 있었는데 이제 블루가 추가됐네요. 티타늄 블루, 티타늄 실버, 티타늄 그레이, 티타늄 화이트. 저는 요 주황색 끈을 요 스트랩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기 색상은 저는 그레이 요게 좋아요. 실버는 요 광택 때문에 좀 그렇고 화이트 흰색 너무 튀어요. 그래서 그레이가 좋긴 한데 사람들은 요 끈 색상 때문에 그냥 무난한 실버 요 검은색 요거 때문에 좋아하더라고요. 배터리 그래요. 배터리의 저장 공간도 64기가 늘어났고 넘어가고 바다를 향한 담대한 항해 그래요. 100m 방수. 근데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 다이빙 컴퓨터? 그런 거는 안 들어갔죠? 그런 게 들어가면 이제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가격이 막 100만원씩 비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이빙 컴퓨터를 삼성에서도 넣으면 당연히 똑같이 100만원씩 올라가겠죠 아마? 근데 저는 애초에 다이빙 수영 안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삼성의 정품 마린밴드 확실히 품질이 정말 좋아요. 두툼하고 튼튼하고 만져보면 질감도 좋고 뭐 재질도 좋아 보여요. 근데 너무 비싸다는 거 단점이. 운동 트래킹, 심박수, 워터락 이런 거 지나가고 고지를 정복하는 방법. 영하 20도에서 최고 55도까지 버틴다. 최고 55도까지 버티겠죠. 버티는데 문제는 워치를 충전할 때 한 30도 정도? 아니 26도? 실내 온도 26도, 28도 이 정도 넘으면 발열 때문에 충전할 때 충전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런 거는 개선할 의지가 없을까요? 아니 최대 영상 55도까지 버틴다면서 충전할 때 온도는 30도도 못 버텨요. 충전 속도 확 떨어지니까요. 그건 버티는 건가요? 그게 버티는 걸까요? 그게 못 버티는 거 아닌가요? 버티는 거면 충전 속도도 저하 없이 잘 버텨야죠. 충전 속도, 충전 시간 안 좋아지지 말고 꾸준하게 뭐 한 5W, 10W 버텨보든가요. 그건 못 버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극한의 상황을 버티는 것처럼 해놨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트레일밴드 넘어가고 여정 시작, 경로 안내, 트랙백 넘어가고 긴급 사이렌 기능 역시 이전에 이런 기능 다 워치 울트라 24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에서 다 본 거라서 넘어가죠. 낙상 감지 SOS 넘어가고 거친 모래 방수 방진 얘기했죠. IP68 방수 방진 등급 되어 있어요. 트레일 밴드 넘어가고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고 그래요. 경주 경로 안내 맞춤형 심박수 구간 넘어가고 밤에도 멈추지 않도록. 요거 이 빨간 화면 야간 모드 정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는 애초에 AOD를 안 써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AOD를 안 쓰니까 요 야간 모드를 안 쓰게 되고 쓸 수가 없고 AOD를 안 쓰더라도 야간 모드 요런 화면이 적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멀티 스포츠 세 가지 철인 3종 경기 이걸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기본 뭐 수영, 달리기, 자전거 있고 그걸 조합을 할 수도 있어요. 만들기로. 퀵폼 밴드, 퀵버튼은 정말 좋아요. 울트라에서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클래식에도 들어갔으니까
울트라만의 장점은 아니게 되었고, 자, 멀티 스포츠, 네, 트라이애슬론, 듀애슬론, 아쿠아슬론, 그리고 나만의 경기 종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배지, 요런 게 그냥 띠링 하고 뜨면 상당히 괜찮긴 해요. 아, 내가 뭔가 달성했구나, 완성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운동 정보, 뭐 기록 잘 해주고요. GPS는 뭐 어디 안 좋다, 뭐 별로다 얘기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잘 쓰고 있어요. 뭐 가민, 운동 관련해서 제일 좋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가민, 제가 써본 적이 없어서, 써볼 기회가 없어서 뭐 비교를 해볼 수가 없긴 한데, 저는 그냥 갤럭시 워치 정도면 만족해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 갤럭시 AI 뭐 관련 기능 굳이 더 볼 건 없을 것 같고, FTP 이건 뭐 특정 장치가 따로 자전거에 달려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라 넘어가죠. 그래요. 뭐 수면 에너지 충전 넘어가고, 수면 무호흡 징후 요것도 이전부터 되던 거고, 심박수 모니터링 그래요. 좋고, 식단 관리 그래요. 최종 당화 산물 지수 측정, 이런 게 떠 있으면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아, 먹는 걸 조절해야겠구나 싶어요. 확실히 수면 중에 측정하는 것들 나와 있고, 헬스케어, 구글 제미나이, AI 답장 추천, 이런 거 쓸모가 있을까요? 제가 LTE도 개통해서 써봤지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냥 스마트폰을 꺼내게 돼요. 결국은 물론 이런 걸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밴드, 마린 밴드, 트레일 밴드, 픽폼 밴드 골고루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기. 웃긴 게 비교하기가 이게 진짜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워치 울트라 2024년형이 있는데 그거랑도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랑은 비교를 못 한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불편하게. 비교가 워치 7이랑 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그럼 워치 7이랑 비교할 수밖에 없죠. 봅시다. 색상은, 근데 워치 클래식 색상이 좀 너무 단조롭긴 하네요. 뭐 밴드 시계 줄 바꿔서 시계 줄갈이 그걸로 뭐 느낌은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주요 스펙 4등급 티타늄. 워치 울트라가 확실히 좋네요. 티타늄. 그 다음에 뭐 CPU는 똑같고, 울트라 시리즈는 전부 다 기본 LTE 모델만 팔고 있죠. 그리고 이전, 그러니까 24년에 나온 울트라는 32기가로 알고 있어요. 근데 64로 늘었고, 메모리는 근데 2기가로 똑같고요. 그리고 최대 밝기 3000니트로 늘어났고, 워치 8 클래식이 50m 방수. 근데 워치 울트라는 25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는 최대 100m. 클래식 사용자는 진짜 여러모로 아쉬운 게 배터리도 적게 하고 방수도 적게 하고, 왜 그랬을까요? 워치 8 클래식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워치 울트라랑 굳이 급 나누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나머지 기능 뭐 거의 비슷하고, 근데 세븐이랑은 좀 차이 나는데, 스트레스 높음 알림, 러닝 코치, 혈관 스트레스, 항산화 지수,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이 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둘러봤고, 비교하기로 웬만큼 봤고, 요렇게도 한번 볼까요? 워치 8 클래식과 그냥 워치 8. 스펙이 많이 다르네요. 아머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티타늄. 차이가 꽤 있어요. 근데 들어간 CPU는 똑같고,
요거 GPS 똑같고, 기본 워치 8은 32기가, 밝기는 3000니트 똑같고, 방수가 웃긴 게 워치 8 클래식은 이게 상당히 상위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워치 8이랑 똑같아요, 방수가. 배터리도 심지어 거의 차이가 없고요. 오로지 베젤 링, 물리 베젤 링만 보고 이걸 산다고? 근데 그 가격 차이를 이거 좀 너무하다 싶네요. 여러모로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물리 베젤링이 있는 워치 8 클래식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일 좋은 성능, 제일 좋은 배터리, 그런 걸 생각하면 워치 울트라를 억지로 사야 된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매한 급 나누기를 해놨네요. 요런 애매한 급 나누기를 해놨네요. 이런 부분 좀 아쉽고, 일단 일단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 워치 울트라 25년형 세 가지 둘러봤으니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나중에 사전 구매 열려서 가격 뜨고 하면 한 번 더 둘러보도록 하죠. 구매 혹시 벌써 열렸나? 워치 시리즈는 사전 구매가 이미 열렸네요. 그러면 워치 시리즈는 사전 구매 한번 미리 보도록 하죠. 그냥 워치랑 워치 클래식 먼저. 가격이 얼마니? 위에 뜨는구나. 그냥 워치 40mm가 389,000원. 너무 비싸요. 왜? 전작들보다 한 10만원씩 비싸진 것 같은데? LTE는 한 3만원이 올라가는데요? 389,000원에서 418,000원. 약 3만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43mm는 블루투스가 426,000원. 그 다음에 43mm LTE가 455,500원. 아이고, 비싸다. 비싸. 그 다음에 워치 클래식 봅시다. 워치 클래식은 46mm 단일이고, 기본이 500,000원이에요. 아이구야. 워치 8 클래식 블루투스가 기본 512,000원. LTE 모델이 539,000원. 그 다음에 워치 울트라는 블루투스가 따로 없고 그냥 LTE 단일 모델이고 739,000원. 24년 작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보다는 정가가 싸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할인을 덜 한다면 사실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정가가 싸지긴 했는데 글쎄요. 정가는 89만원으로 똑같은데 정가는 899,900원으로 뭐 똑같은 거긴 한데 혜택가, 그러니까 출시하자마자 이 값이니까 사실상 이게 정가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출시하자마자 뜨는 가격인 739,000원이 이게 정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상 정가라고 생각하고 출시하면서 여기서 할인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작인 24년에 나온 워치 울트라는 지금 오픈마켓에서 한 66만원? 60만원대로 팔고 있어요. 근데 올해 새로 나온 25년형 워치 울트라는 출시하자마자 739,000원. 여기서 분명히 할인 혜택 이것저것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있네요. 삼성카드, 국민카드, 하나카드로 결제 시 68만원. 출시하자마자 이 값이에요. 그래요? 이 값은 아마 오픈마켓에서도 비슷하게 팔 거란 말이죠. 거기에 뭐 웰컴 쿠폰 만원, 신용카드, 정품 액세서리 30% 할인 쿠폰, 이거 사실 필요 없죠. 비싼 액세서리 30% 할인 해봤자 비싸요. 그냥 알리에서 사는 게 낫죠. 어쨌든 출시하자마자 정가는 68만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센서는 달라진 게 없고 방수 방지만 조금 좋아졌고 배터리는 590mAh, 전작이랑 똑같고 소프트웨어로 나머지 업데이트 해줄 거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실물은 제가 시간 되면 매장 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을 보면 좀 느낌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일단 워치 울트라 제가 쓰고 있으니까 막 엄청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워치 8 클래식은 물리 베젤링이 상당히 기대가 되긴 합니다. 배터리랑 방수 성능이 조금 다른 게 많이 아쉽긴 한데 저는 배터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리 베젤링 좀 참고, 그러니까 울트라 한번 써봤으니까 울트라에 익숙해져서 물리 베젤링을 참고 저는 배터리 더 오래가는 걸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